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1일입니다. 자,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할 때마다 제 개인이 어떤 여론조사는 10%, 어떤 여론조사는 20%를 올려서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왜? 실제로 우리가 여론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직업이 조금 다른 관계로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합니다. 많이 접촉하고, 또 제가 여러분 저 포털 사이트 쳐보면 인매광 양영태라고 돼 있죠. 사람들, 저는 옛날 중앙일보 40주년 기념 특집호에 뭐 한국 엘리트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소위 마당발을 이렇게 서울대학교 무슨 연구소하고 사회과학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탐사기획팀하고 6개월간 이 과학적인 데이터링을 해가지고 뽑혔는데,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넓은 마당발을 학연을 가졌다, 학연 마당발 해가지고 제가 1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40주년 기념 특집호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비교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압니다. 그래서 여론을 이렇게 청취를 합니다. 대보면 예를 들면 윤석열을 굉장히 잘하는데 보면 이 여론조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여론조사 이거는 엉터리구나, 이거는 뭐구나 하고 다 점수를 매깁니다. 저 혼자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저는 발표를 잘 안 합니다. 제 방송에서는 여론조사, 다른 방송들 보면 여론조사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내는데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이유가 불쾌해서 안 합니다. 가짜 같은 느낌이 나가서 저는 안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실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은, 다만 여론조사에 참고하는 거는 경향, 트렌드만 제가 파악을 하는데, 참 이게 가짜 민심 가지고 여론조사들이 장난을 하는 것, 이거 언젠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지 요즘은 이제 정론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진짜 민심 맞습니까? 하고 딱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박수를 갖다가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이야, 이 조선일보가 최고구나. 드디어 가짜 뉴스 같은 여론조사 딱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홍영님 여론조사 전문기자 겸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이라는 이분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조선일보에. 이분이 글을 쓴 거예요. 저는 이분을 정확하다고 항상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진짜 민심 맞습니까? 가짜 뉴스 같은 여론조사. 맞습니다. 가짜 뉴스에 그걸 발표하니까 여론이 점점 나빠지죠. 국민들은 그걸 보니까 가짜 여론에 자꾸 나빠진 여론을 계속 내니까 그걸 보고 또 덩달아서 가짜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가짜에 이렇게 중독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론조사가 가짜로 한다는 건 이건 민주주의의 적이자, 이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들입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 다 조사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맞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회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모집단도 선정하고 이 설문도 공정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수가 전부가 아니고 많은 수가 가짜 뉴스 같은 여론조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년간에 460건 쏟아졌는데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가 460건이나 쏟아집니까?
일본같이 큰 인구가 1억이 넘는 그 나라도 그 정치가 아주 복잡한 거기도 여론조사 기관이 대한민국보다 반토막밖에 안 돼요. 예? 여기는 왜 여론조사 기관이 그럼 그 여론조사 기관이 진실이냐? 진실 경쟁을 하는 것이냐? No! 아니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첫 1년보다 88%나 급증했습니다. 하루에 1개 이상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홍수, 지지율 조사도 20포인트 이상씩 널뛰기 합니다. 팍팍 뛰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뉴스 생산지로 전락했습니다. 가짜뉴스, 가짜 여론조사.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빙자해서 자기들 머릿속으로 정치적인 지형을 만들어 그려나간다는 이 나쁜 여론조사들을, 이 조사처들. 이거 되겠습니까? 지난 1년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요, 현재 460건인데,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 244건보다 약 2배나 높습니다. 급증했습니다. 그럼 좋은 식으로 했겠습니까? 나쁜 식으로 했겠습니까? 물론 나쁜 식으로 했죠. 윤석열 정부를 윤 대통령을 아주 그냥 없애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극좌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들이 많았다는 것. 매주 또는 격주 주기적으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발표하는 조사 회사가 14곳에 이르고 그러나 비슷한 시기 조사에도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사 결과가 널뛰고 있나. 이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이게. 일부 조사 회사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것. 마치 극좌파들이 너 이렇게 대답해.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한 그런 조사도 여론조사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한몫했다고 이 홍영림 전문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간 각 조사 회사가 언론에 발표한 여론조사 27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레로 실시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1%. 그러나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그 이름도 나는 저건 처음 들었어요. 저는 여론조사 기관에 몇 개 빼놓고는 안 믿습니다. 저는. 가짜로 저는 마음속으로 딱지를 딱딱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이야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 나도 뭐 하나 앞에다 붙여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4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8.7%. 두 조사 차이가요 23.4%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도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지지율을 한 곳은 42.1%요. 한 곳은 23.4%다. 23.4%다. 둘 중에 하나는 도둑놈들 아닙니까? 둘 중에 한 회사는 도둑놈들 아닙니까? 국민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한 어떤 데가 한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0%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대한민국 민심을 훔친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본 겁니까? 정당 지지율도 그렇습니다. 매트릭스라는 데가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 공동의뢰로 실시해서 지난 5월 9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0.2%였습니다. 그런데 친야 방송인 김어준이가 차린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꽃이 발표한 알스 조사에서는 52.7%였습니다. 민주당이 30.2%인데 그것도 높은 거죠. 그건 무슨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돈봉투 사건이 뭐니 뭐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스 조사에서는 52. 아무리 김어준이가 차린 여론조사 기관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게 발표될 수가 있습니까? 52.7%.
정말 쌍욕이 이만큼 나오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하루 간격으로 이렇게 발표된 두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22.5%입니다. 이게 가짜, 어딘가가 가짜 아닙니까? 예? 어딘가가 국민의 민심을 속인 가짜 아닙니까? 국민 속인 나쁜 자들 아닙니까? 누굽니까? 매트릭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6%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6.4포인트 높았지만 여론조사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2.7%에다 국민의힘이 36.9%로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이재명이 사법리스크, 송영길이 사법리스크,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남국이의 코인 리스크. 그것뿐입니까? 지금 거기다가 악재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낙연계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나가라는 소리를 공공연에 지금 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겨 있는데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지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52.7%라니요. 세상에. 국민의힘이 36.9%. 국민의힘은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오히려 대통령 순방. 아주 한미일 관계 지금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습니까? 100% 성공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운이 지금 아주 바뀔 정도로 멋들어진 성공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여론조사 꽃조사에서는 52.7%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36.9%입니까? 15.8포인트나 앞섭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바보로 보고 벌레로 보는 겁니까? 이 홍영님 전문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론조사 회사가 과거에 비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것. 조사 횟수도 크게 늘었지만 갈수록 응답률이 떨어지는 등 조사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 조사 응답률이 떨어지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요. 그건 여론에 반영되면요. 형편없는 역효과가 나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선거 여론조사 회사로 등록된 업체가요. 2017년 말에는 60개인데 이후에 매년 증가해서 작년 말에는 91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60개도요. 어느 나라가 60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 대비라면요. 1등 단연 1등입니다. (100개나) 되는 여론조사 기관 말이 됩니까?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는 총 1384회인데 2017년 대선 때 801에 비해서 583회나 증가했습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도요. 2018년에는 1624인데 2022년에는 1895회로 늘었습니다. 조사 품질을 반영하는 척도 중 하나인 응답률이 10% 미만인 조사는요. 2017년 대선에서 전체 48.8%였는데 작년 대선에서는 60%를 증가했습니다. 응답률이 5%도 못 미치는 조사는요. 2017년 대선에서 18.8이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26.7로 늘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률 하락은 기계음으로 실시하는 싸구려 알스 조사의 증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싸구려로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 척도하려면 잡아치워라. 여론조사 기관 잡아치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스 조사는 2017년 대선에서 전체 조사의 24.2%였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는 77.7%로 급증했습니다. 왜 급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영님 조선일보 전문기자는 여론 전문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여론조사 사이를 갖다가 삐짓고 조사 의도가 불순한 조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끼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몰이용 조사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몰이용 조사, 이게 적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가 소위 답은 정해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식으로 답정너 질문으로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 이야, 이건 정말 웃기는,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 지난 2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이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어준이가 그랬습니다.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요. 1월 무역 적자 만약에 났다면 그거 다 문재인 탓 아닙니까? 에? 경제 성장률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했다면, 자기들 말대로 그랬다면, 이게 문재인 덕분 아닙니까? 문재인이 곡간 다 팔아먹고, 다 털어먹고, 원자력, 없애버리고, 소득주도 성장, 자유시장 경제로 잘 나가던 것을 거꾸로 돌려버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드는 바로 문재인의 탓 아닙니까?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역적자 사상 최고치, 일본의 역전 등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딱 나왔습니다. 부적절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도청에 기회를 열어줬을 것이란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는가. 이건 행편없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조사했습니다. 졸속, 어수선한 등 자극적 문구를 넣어가지고 특정 방향의 결과를 유도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사를 내놓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지난 4월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일본 굴욕외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일본 굴욕외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굴욕외교라는 문구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진 고려대 교수가 이 조선일보에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사 방법론 교과서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하는 유도성 질문을 던진다면 여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특정 여론을 만들기 위한 조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라는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토마토는 무슨 토마토입니까? 미디어 토마토요? 재밌는 이름입니다. 네. 반복적으로 이런 비슷한 내용의 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하면서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듯한 굉장히 옳지 못한 자유민주에 반하는 그런 자들이 횡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적, 공공의 적 아닙니까? 지난 3일 리서치뷰가 발표한 자체 조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 현직 대통령 호감도에서 30%로 1위였고 2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 23, 3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 16이었다.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바로 이 회사 대표인 이 조사 회사는 2011년부터 전 현직 대통령 호감도를 분기별로 40차례나 조사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23번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요 현안도 아닌데 왜 내용을 자기 돈 들이는 자체 조사로 계속 반복해서 실시하면서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확치 않죠. 이게 야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1위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노무현이가 1위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될 수 있죠? 노무현이가 업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여론조사.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 좀 우습지 않습니까? 3위가 문재인이랍니다. 아니, 탈원전한 문재인이랍니다.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했던 문재인이랍니다. 친북주의자 문재인이랍니다. 예. 3위가 3등이랍니다. 박수 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민심을 측정하는 사회적 공기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벗어나서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한다면 그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여론몰이용 여론조사가 늘어나면서 갈등과 분열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엉터리 여론조사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민주주의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기자 겸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입니다. 이분은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진짜 완전한 전문가, 완벽한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조사한 내용을 제가 좀 기사를 보면서 제 생각을 조금 보탰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